보통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어요. 집에서 이런 사시미를 또 사용하시는. 네, 반갑습니다. 차원소방본부 소방대 사역진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흉흉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칼을 들고 협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소를 도와주실 김윤일 소방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구급대원 소방장 김윤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칼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 혹시 칼에 찔리신 분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적 있죠. 50대 남성이었는데 복부 쪽에 칼을 한 3회 정도 찔린 상태였고요. 복부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치를 하셨죠? 칼에 찔리게 되면은 일단 가장 위험한 게 출혈입니다. 칼에 찔린 상황은 얕게 찔릴 수도 있지만 항상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하고 처치를 하기 때문에 복막이 만약에 칼로 인해서 뚫렸다. 그래서 장에 손상이 갔다. 이거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계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압박 처치를 하고 이송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늘 배워볼 게 바로 그 칼에 찔렸을 때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칼에 찔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이 칼을 뽑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복부에 칼로 인한 손상이 있었다. 그 가정을 한다면 칼에 찔린 상태에서 저희 신체 내 근육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서 칼을 꼭 잡고 있는데요. 그 칼을 억지로 뽑으려 하다가는 더 많은 출혈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아주 부들부들한 복막 안에 장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칼을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칼이 더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주위에 거즈를 싸서 그대로 움켜 부여잡고 빨리 119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게 가장 알맞다 하겠습니다. 복막 부분에 칼에 찔리게 되면은 장기가 유출된다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장기가 유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기다리면 좋을까요? 내 눈에 내 장기가 보이면 아마도 엄청나게 흥분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막에 힘을 주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복강이 좁아지면서 장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 눈에 장기가 보일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편안하게 누워서 젖은 수건으로 장기를 부여잡고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흥분을 해서 돌아다닌다거나 복압을 준다거나 하신다면 장기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누워 있어야 그 자리에 중력에 의해서 등 쪽으로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장기가 이렇게 나올 확률은 줄어들겠죠. 장기가 나와도 침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마 침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팔이나 다리, 가지 같은 부분에 칼이 이렇게 꽂혀버렸을 때는 이럴 때는 처치가 조금 다른가요? 네, 조금 다른데 칼은 아마 팔이나 다리에 잘 꽂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베이거나 찔리거나 해서 이미 칼은 이제 벗어나고 없는 상태에서 상처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옷가지로 압박점, 예를 들어서 칼로 인한 손상을 입었을 때 분수처럼 이렇게 분출성 출혈이 있을 때는 동맥 손상이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동맥 손상이 있을 때는 그 즉시 재빨리 그 출혈 부위를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분에서 수촌에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혈액들이 금방 밖으로 쏟아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압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압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었다 하면은 접으세요. 접고 그 부위가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커버가 되도록 해서 119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목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하면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꽂혀버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 저희 목에는 대표적으로 큰 동맥이 경동맥이라고 있는데 이 경동맥은 이 목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시면 팔딱팔딱하고 아마 느껴지실 텐데 심장에서 올라가는 경동맥 가지 중에 한 곳만 있어도 머릿속에 뇌의 혈액을 공급해주는 부분에 교통동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한쪽만 올라가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 목에 칼이 꽂혔다거나 손상이 있다면 그대로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압박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쉬게 된다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숨을 쉬는 통로는 이렇게 기관이라고 해서 연골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웬만한 압박으로 그렇게 완전 착이 되거나 좁아지지 않거든요. 부위가 이 부분으로 하면 기관이 밀리게 되겠지만 제 뒷부분으로 그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준다면은 숨 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이 쉬어지네요. 네,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사실 찔리는 상황보다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베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베이는 경우까지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집에서 사용하는 칼은 이런 사시미 칼이 아니라 부엌칼인데 보통 부엌칼에 이렇게 뭔가를 썰다가 손가락 끝이 베인다거나 뭐 손 주위가 베이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녹슨 칼이 아니라면은 똑같이 일단 수건이나 거즈로 바로 압박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건을 둘둘 마는 경우가 많은데 수건을 이렇게 둘둘 말고 압박을 하지 않고 있다면 수건 안에서 아마 피가 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압박이 가장 효과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을 때 빨간 약이라든지 뭐 연고를 이렇게 발라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발라놓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그 상태 그대로 압박 지혈을 하고 있는 게 좋은가요? 출혈의 피해를 가장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독약을 바르거나 포비돈을 바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바로 지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병원에 가서 세척을 하고 소독액은 거기서 바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압박 먼저. 마지막으로 저희 추석을 앞둔 저희 창원 시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들 건강하고 유익한 명절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저희 119에 신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안전 창원 소방본부였습니다.